다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입니다. 국가 가계대출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님,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0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1,000조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체율이 2014년 이후 최고로 높다. 이런 통계를 이런 발표를 한국은행이 자료로 내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체 대출 그 가계 대출은 약 2천만 명이 가계 대출을 하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쓴 다중채무자는 448만 명에 이르고 있고 그냥은 참 살아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경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최악이고 물가는 치솟고 고환율, 고금리 등 사고에 시달리는 이 상황에서 비전이 없는데 이 엄청난 채무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죠? 좀 이겨낼 방안들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금리를 올린 것이 부담을 많이 증가시킨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지 않으면 전 국민의 받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상황이 안정돼서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럴 때 딱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정부여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정부인 거지요.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뭐하러 정부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고 고심하고 노력하고 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큰 힘이 없어요.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경제부총리님. 이럴 때 이 어려운 가계부채, 자영업자들의 채무, 고금리, 고물가 등 이런 상황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열심히 일해라. 밥도 줄이고 먹을 것도 줄이고 돈 쓸 것도 줄여라. 이렇게만 할 게 아니거든요. 살려야 돼요. 살리려면 누가 숨을 불어넣어줘야 됩니까? 정부가 숨을 불어넣어줘야 되죠. 누가 결단을 좀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죠. 대통령이 결단하기 전에 우리 장관님이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장관님이 대통령의 결단을 끌어낼 생각은 있습니까? 있지요. 아까 말했듯이 채무를 조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탕감이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좀 이야기를 했더니 대부업체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앞뒤를 좀 잘못 연결시킨 것 같은데 말씀 다 하시면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부업체들, 대부기관들이 부정적이다. 다른 시각들이 있다. 그리고 여지껏 질의했던 거에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을 세우시는 게 우리 기재부가 할 일이고 윤석열 정권이 할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면 틀어줘 보십시오. 대통령이 매달 해외 방문을 해요. 매달 해외 방문하고 호화로 와요. 제가 그저께는 대통령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가 말하고 찍은 사진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린 걸 보고 이런 걸 왜 올릴까? 정말 의아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렇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왜 그런 말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진을 왜 올릴까?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대통령은 해외 순방 가고 호화스러워 보이는데 그래서 대통령의 순방 예산도 몇 배로 올리고 이거 안 됩니다. 알뜰살뜰 국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어가는지만 살기 위해 애를 쓰면 대통령부터 모습을 보여야죠. 모범을. 여기 해외 방문한 일정이 있고요.
다음 넘겨봐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카타르 가서. 카타르 같이 다녀오셨나요? 저는 사우디만 갔다가 국감 사우디만 때문에 갔다 일찍 오셨나요? 왔습니다. 카타르에 예. 5조 규모의 LNG선 수주 이런 것처럼 쫙 보도가 됐어요. 오늘도 우리 홍성국 의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이 LNG선 수주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벌써 진행된 건가요? 우리 총리님. 말씀하시죠. 쭉 말씀하시면은 제가 전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하시는 분의 태도가 왜 그래요? 예, 말씀하시면은 제가 경청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23년 9월 30일 KBS 울산이 이미 HD 현대중공업이 LNG선 17척 5조 원 수주 성공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넘겨봐 주세요. 보도를 봐주세요. 2020년 6월 2일 조선업계 부활 신호탄 카타르 LNG선 100척 한방에 수주 이러고 보도가 벌써 2020년에 됐어요. 넘겨봐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카타르 정상이 우리 조선산업의 승리 100척 수주 그리고 2020년 6월에 벌써 보도가 된 거예요. 또 넘겨봐 주세요. 그때 이 서명식까지 합니다. 넘겨봐 주세요. 또 넘겨봐 주세요. 자, 수출입 은행장님. 예. 예. 조선 분야 관련해서 2020년부터 최근 2023년 9월까지 계속 대출도 그리고 이행성 보증도 채무 보증도 해오셨습니까? 예, 그건 사실입니다. 잘해오셨어요. 뭐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되죠. 예. 눈치를 보면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하셨어요. 아, 그래서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예. 예. 눈치 보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제 말도 그럼 취소할게요. 그러지 않고 그건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래서 20년에 11조, 21년에 10조 이렇게 다 대출도 하고 채무 보증, 이행성 보증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마치 새로 수주한 것처럼 하니까 저는 아이고 이거 전 정부 탓 아니에요? 전 정부에서 LNG선 100척 23조 원 수주해서 그게 지금까지 오니 전 정부 탓 이런 데서 해보세요. 전 정부 덕분 어느 한 정부 것은 아닙니다. 저는 나갔다 오는 것도 좋은데 오자마자 또 박근혜 대통령부터 만나러 가요. 민생으로 가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고통스러운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어떻게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세금 받아서 우리가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나마 어렵게 낸 세금으로 우리 정부가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세금 이 어려울 때 다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살려주는 마중물이 되라고 경제부총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전 이렇게 질의합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선 그 소상공인 등 어려움에 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많은 사업이 담겨 있고 또 코로나 대응을 제외하고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서 와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업은 여기서 설명드릴 수 없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까도 제가 대책을 설명을 드렸는데 탕감을 자영업자 부채가 많다 대출이 많다고 해서 이걸 탕감해서 부담을 덜어주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이론이 많다 다른 이론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일률적인 탕감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다만 제 말씀 들어보시죠. 채무 재조정에 관해서는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만기 연장 상환 유예도 하고 있고 저금리로 또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대안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출발 기금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이 코로나 때 대출로 인해서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대법이 또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실 채권을 인수해서 대법하고 이 연계해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은 과거에도 보면은 대법은 또 다른 시장에서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이 이쪽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계 등에서도 이론이 있고 동참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 대법을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외 방문, 대통령 해외 방문, 뭐 정치적으로 특히 야당에서 뭐 말씀하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 다 그렇고 지난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께도 해외 순방하면서 여러 경제, 외교, 안보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네 분께서 같이 가셔가지고 또 여사님은 여사대로 또 여러 외교 활동을 때로는 공개, 때로는 비공개로 활동을 많이 하면서 국익에 도움되는 행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 또 대통령이 같이 그렇게 움직여서 외교 안보 측면에서 여러 성과도 내고 또 활동하신 거를 일부에 폄훼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저 국무위원 입장에서 듣기는 상당히 불편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해 대통령께서 순방이 상대적으로 뭐 여러 횟수가 많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올해는 사실은 좀 외교 원래 안보 다국 이 다자 회담 이런 데도 참석하시지만은 올해는 엑스포가 있습니다. 지금 11월 엑스포를 향해서 국무위원, 총리, 대통령께서 곳곳에 다니시면서 이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신다. 거기에서 또 외교 활동이 추가로 더 증가해 있다. 이런 점도 함께 이해를 하시면서 이렇게 좀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직 박근혜 대통령 그 12.6 전직 대통령 서거 일에 맞춰서 이렇게 행사에 가셔서 조우한 걸 가지고 또 민생을 안 챙기고 거기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무슨 답변을 드려야 되느냐. 정말 저도 사실은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더 이상 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예, 보충 질의 이용해 주십시오. 수행 교수님. 예. 예, 수행 교수님. 예. 예, 수출입은행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카타르로부터 우리가 현대중공업이 LNG선 5조 원 규모를 수주했다. 이렇게 나왔고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대출 또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전부터 추진해 오던 내용이지요. 예, 그러니까 뭐 의원님 말씀하신 건 아마 2000년 5월에 그 카타르 에너지하고 그 슬롯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 도크를 이제 예약을 해두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도크 예약해뒀다고 그래서 그 조선소에다가 자동으로 발주되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조선소들하고 협상을 해서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도크를 예약했고 예. 우리가 사실 조선업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습니다. 통영, 뭐 고성, 거제 이런 데 가면 조선업이 어려워져서 다 마을이 죽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어려울 때 조선이 새로운 LNG선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도크를 계약하고 이러면서 새롭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2020년에 카타르 LNG선 100척 한 방에 수주, 조선업계 부활 신호탄 벌써 그때 예약되었던 거다. 그리고 진행되었던 거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오늘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카타르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도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이게 2019년에 청와대에 와서 우리 두 정상이 만난 겁니다. 그때 카타르의 LNG 선을 이야기하면서 100척을 수주해서 20년 6월 4일 날 이걸 다시 한번 발표하게 됐고 그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팩트체크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출입은행도 같이 다녀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 와서 마치 지금 처음 한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계속해온 우리 선박회사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이 해왔던 것에 대한 것에
연장선 속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 정부도 알리고 싶겠지만 마치 지금 한 것처럼 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잘 지원해서 경제 살려내는데 또 국익 우선하는데 노력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세 관련해서 카드 수수료 질문하고 싶은데 2차관님입니까? 1차관님입니까? 국세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한번 좀 넘겨보려 그러는데 굳이 뭐 넘기셔야 된다면은 제가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1차관 소환입니다. 예, 국세는 세금을 내면 카드로 내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네. 카드 수수료를 사실은 우리가 물건을 사면 카드 수수료를 내가 내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게 파는 곳에서 카드 수수료를 내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세금을 내면 카드 수수료는 내가 내지 않아야 되는데 현금을 낼 땐 수수료가 없는데 카드를 내면 수수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를 안 냅니다. 카드 수수료를 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재부가 의원님 뭐 그렇게 되면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갑니다. 뭐 지방세하고는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 카드 수수료가 작년 한 해만 카드 수수료가 얼마나 국세를 카드로 내면서 지불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율이 0.8% 정도 된다는 것만. 예. 그래서 예. 얼마나 될까요? 우리 기재부 장관님. 여기 잘 적시를 해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기재부 장관님처럼 장관님. 제가 제 자료만 본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입니까? 작년 한 해에. 작년 한 해 1,662억으로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한 해에 1,6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은 약 6천억이에요.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한 번쯤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카드로 해도 현금 낸 사람이랑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신용 지방세가 하듯이 그런 방법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러면 고액이 아니더라도 서민들만이라도 좀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나라가 뭐 우리 부총리님은 현금 살포 안 됩니다 이러는데 국민이 낸 세금인데 이건 현금 살포도 아니고 카드 수수료를 그래도 내지 않게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할 때가 됐다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시죠. 그런 어떤 뭐 수요 요구가 있다는 얘기는 계속 저희들이 듣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카드 수수료라는 게 뭐 개인이 쓰든 아까 지방 그 얘기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비용이고 그게 이제 정부가 부담할 거냐 아니면은 일부를 뭐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는 그 자영업자나 실제 카드를 받는 데서 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그 카드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에 금융기관들이 그 돈을 일부 좀 일정 기간 운용을 해서 운용 수익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부담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재정 부담 여력 또 어떤 다른 분담의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조금은 더 깊이 좀 봐야 될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을 잘하셨어요.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 말씀처럼 지방도 그렇게 운용하듯이 국민에게 떠넘기는 세금이 되지 않다면서 누이 좋고 외국 좋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총리님?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